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여성들이 한국에 왔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을 목격해 신기한 마음에 SNS에 올렸더니 유럽 전역이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일을 하고 있는 에바입니다. 한국과의 교육 및 문화 교류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에서 경험한 일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렸고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거기도 결국 아시아 아니야? 대중교통이라고 해봐야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을걸. 함께 여행 온 친구 마리가 던진 이 한마디는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독일에서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대중교통의 악몽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3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 갑자기 파업에 들어가는 지하철, 밤 10시만 넘어도 유령 도시가 되어버리는 베를린의 거리들 말이죠.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홍대 근처의 한 한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불고기의 고소한 냄새와 김치찌개의 얼큰한 맛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 반이 넘어 있었습니다. 이런 큰일 났네. 네덜란드에서 온 안나가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묵고 있는 숙소는 강남 쪽이었는데 이 시간에 과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유럽에서라면 이미 모든 대중교통이 끊어진 시간이었거든요. 결국 택시 타야겠네. 얼마나 나올까? 음아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환율을 대충 계산해 보니 만만치 않은 금액이 나올 것 같았어요. 여행 예산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심야버스 있어요. 아주 편해요. 심야버스? 그게 뭐지? 독일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사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한국에는 밤늦은 시간에도 운행하는 특별한 버스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자율주행으로 운행된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말이죠. 자율주행? 정말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독일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상용화된 걸 본 적은 없었거든요. 특히 대중교통에 적용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A21번 버스요. 무인으로 운행해요. 아주 신기해요. 사장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자랑스러운 것처럼 말이죠. 마리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밤늦은 시간에 버스가 제 시간에 올까요? 유럽에서는 낮에도 자주 늦는데. 저도 마리의 말에 동감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버스가 정시에 오는 게 오히려 신기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장님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국 버스는 달라요. 특히 자율주행 버스는 더 정확해요. 걱정 마시고 타보세요. 우리는 반신반의하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과연 한국의 심야 대중교통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훌륭할까요? 아니면 그냥 사장님의 과장된 표현일까요? 홍대 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곧 그 답을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교통수단의 경험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충격적인 사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마리의 독설은 계속되었습니다. 해봐, 너도 알잖아. 독일 버스가 얼마나 엉망인지 말이야. 특히 밤에는 더 심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야. 개발도상국 치고는 괜찮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 수준에는 못 미치겠지.
마리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독일은 유럽에서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라고 자부해왔는데 그런 독일에서도 대중교통은 늘 골칫거리였으니까요. 특히 겨울철 눈이 조금만 와도 지연되고 파업이라도 시작되면 도시 전체가 마비되곤 했죠. 내 생각에는 그냥 택시 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나도 마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심야 대중교통은 정말 믿을 수 없거든. 특히 암스테르담 외곽 지역은 완전 포기해야 해. 우리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정류장 모습부터가 뭔가 달랐어요. 독일의 낡고 지저분한 정류장과는 차원이 다른 깔끔함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대기소는 투명하고 깨끗했고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진짜 버스가 온다고 나와 있네. 안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광판에는 A21번 자율주행 심야버스 3분 후 도착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마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광판은 독일도 있어. 문제는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지. 3분이라고 나와 있어도 실제로는 15분은 기다려야 해. 그녀의 말에는 수년간 독일 대중교통에 실망해온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도 마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를린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겨울에는 추위에 떨며 서 있다가 결국 포기하고 걸어가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시간이 하나씩 줄어들더니 정확히 3분 후에 버스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조용히 마치 유령처럼 미끄러지듯이 말이죠. 저게 정말 버스야? 안나가 입을 벌린 채 물어봤습니다. 우리 앞에 선 것은 지금까지 본 어떤 버스와도 달랐어요. 매끄럽고 현대적인 디자인에 앞쪽에는 운전석이 아예 없었습니다. 진짜 무인 버스였던 거죠. 마리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설마, 진짜 자율주행? 버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말을 잃었어요. 내부는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 같았습니다. 좌석은 푹신했고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났어요. 무엇보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독일 버스에서 늘 맡을 수 있는 그 묘한 냄새 말이죠. 이상하네. 너무 깨끗해. 마리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처음으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자신이 가진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내부에는 승객이 몇 명 더 있었는데 모두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어요. 마치 이런 버스가 일상인 것처럼 말이죠.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년 여성분도 계셨고 심지어 교복을 입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동이 거의 없었어요. 독일 버스를 탈 때면 늘 덜컹거리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불편했는데 이 버스는 마치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정말 무인이야? 안나가 속삭이듯 물어봤습니다. 앞쪽을 보니 정말로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각종 센서와 카메라들이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여전히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몇 분 안 됐으니까. 곧 문제가 생길 거야. 독일에서도 자율주행 테스트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고투성이었거든. 하지만 버스는 완벽하게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서는 정확히 멈췄고 다른 차량들과의 간격도 완벽하게 유지했어요. 심지어 급커브 구간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때 천장의 디스플레이에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강남역입니다. 넥스트 스탑 이즈 강남 스테이션. 한국어와 영어가 번갈아 나오더군요. 마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버스가 강남대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 있었어요.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베를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기 봐, 여자들이 혼자 걸어 다니고 있어. 안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젊은 여성들이 늦은 밤 시간에도 태연하게 혼자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암스테르담에서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리도 이제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났어요. 자신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내부의 디스플레이는 계속해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현재 위치, 예상 도착 시간, 날씨 정보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통 상황에 따라 경로가 자동으로 조정된다는 안내까지 나왔어요. 이건 독일에서도 못 본 기술인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베를린의 버스들은 여전히 종이 시간표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GPS 기반 실시간 정보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자주 오작동하거나 업데이트가 늦어서 신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승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자율주행 버스에 타는 것도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일상적인 일인 듯 했습니다. 마치 이런 시스템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정말 신기하네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 학생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타보시는 거죠? 외국분들은 항상 놀라세요. 네, 맞아요.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독일에서 왔는데 이런 버스는 처음 봐요. 아, 독일이요? 저희 아버지가 독일에서 공부하셨는데 거기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던데요. 학생의 말에 우리는 모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리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독일 버스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특히 밤에는 더 심하고요. 한국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런 자율주행 심야버스가 생기면서 많이 편해졌죠. 지금은 새벽 2시까지 운행해요. 새벽 2시까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주말에도 밤 12시면 거의 모든 대중교통이 끊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율주행 버스가 새벽까지 운행한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버스가 한남대교를 건너는 동안 한강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강 양쪽으로 펼쳐진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야경을 대중교통을 타고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니 정말 럭셔리한 경험이었습니다. 저기가 한강이에요. 밤에 보면 정말 예쁘죠?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베를린의 슈프레 강도 나름 멋있지만 이런 웅장한 스케일은 아니었거든요. 마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회의적인 시선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잠실 방향으로 향하면서 디스플레이에 새로운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전방 공사 구간으로 인해 우회 경로로 운행합니다. 예상 지연 시간은 3분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 운행하고 있었던 거죠. 와, 이런 것까지 다 알아서 해주네요. 안나가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3분 후 버스는 예정된 정류장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그 정확성에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독일에서라면 약간의 지연이라고 해놓고 30분을 더 기다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거든요. 하차하기 전 그 학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여행 어때세요? 재미있죠? 네. 정말 놀라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마리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버스에서 내리면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표정에서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충격,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까지 말이죠. 버스에서 내린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경험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특히 마리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편견들이 단 40분 만에 완전히 뒤바뀐 셈이었으니까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마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베를린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자율주행은 물론이고 실시간 정보 제공, 정확한 운행 시간까지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대중교통의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후 숙소까지 걸어가는 길에서 발견한 것들 말이죠. 강남의 밤거리는 마치 낮과 같이 밝았습니다. 가로등이 너무 환해서 그림자가 거의 생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여기 정말 안전한 것 같아. 안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밤 1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서 자연스럽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 여학생도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덜란드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중심가라고 해도 이 시간에는 여성 혼자 다니기가 위험하거든요. 특히 관광객 같은 외국인은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마리도 이 점을 놓치지 않았나 봅니다. 독일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다닐 수 없어. 특히 베를린 외곽 지역은 낮에도 위험한 곳이 많은데 우리는 천천히 걸으면서 한국의 밤거리를 관찰했습니다. 편의점들이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었고 카페들도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심지어 작은 식당들까지 새벽까지 영업한다는 표시를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프라는 정말 대단해.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독일에서는 일요일만 되어도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는데 한국에서는 밤중에도 이렇게 많은 곳이 운영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또 다른 심야버스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우리가 탔던 것과 똑같은 자율주행 버스였습니다. 승객들이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창문을 통해 보였어요. 저런 버스가 얼마나 많이 운행되는 거지? 안나가 궁금해했습니다. 마침 옆을 지나가던 한국 아주머니께 영어로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심야버스요? 15개 노선 정도 있어요. 모두 자율주행이고 새벽 2시 반까지 운행해요. 15개 노선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를린 전체에도 이 정도 규모의 심야 대중교통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모두 자율주행으로 운영되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편리하겠어요. 제가 말하자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예전에는 밤늦게 외출하기 무서웠는데 이제는 걱정 없어요. 딸도 학원 끝나고 혼자 집에 와요. 딸이 학원 끝나고 혼자 집에 온다고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부모들이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직접 데리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대중교통을 믿을 수 없어서 말이죠. 아주머니와 헤어진 후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길에 쓰레기가 거의 없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의 큰 도시들, 특히 베를린 같은 곳은 밤이 되면 거리에 쓰레기가 널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은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깔끔했습니다. 청소 시스템도 잘 되어 있나 봐. 안나가 말했습니다. 마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뭔가 깊이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숙소에 거의 다 와갈 즈음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1시 반이 넘은 시간에 말이죠.
저 할머니 혼자 계시네. 안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을 보시며 태연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몇 분 후 심야버스가 와서 할머니를 태우고 갔어요. 진짜 대단하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젊은 남성도 이 시간에 혼자 다니기 조심스러운 지역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할머니가 혼자서 심야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마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에바,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확신이나 오만함이 전혀 없었어요. 대신 진심 어린 인정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기 전 로비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밤 경험한 일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바로 잠들기는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특히 마리의 경우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안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감탄하며 네덜란드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암스테르담의 대중교통도 나쁘지 않다고 여겨왔는데 오늘 한국에서 경험한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부족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마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살면서 자국의 인프라에 대해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일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저 역시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하면서 항상 독일의 선진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는데 실제로 한국에 와서 보니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앞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특히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서는 독일도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로비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가까워지는 시간인데도 거리는 완전히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편의점에서는 야식을 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런 활기찬 밤 문화도 안전한 도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시간에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치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교통 시스템과 도시 인프라 전체가 조화롭게 작동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인상적이라고 덧붙였어요. 안나도 동감한다고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암스테르담 중심가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외곽 지역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강남이라는 서울의 중심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모든 지역에서 일관되게 안전하고 깔끔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궁궐을 구경할 때부터 시작해서 낮에 시장을 둘러볼 때, 그리고 저녁에 식당에서 식사할 때까지 모든 순간에서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시스템의 효율성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 밤 자율주행 버스를 타면서 느낀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마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력이나 시스템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런 생각이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찬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특히 독일 사람으로서 자국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만함으로 변질되어 다른 나라의 발전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관광지 위주로 둘러볼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일상적인 시스템들을 더 자세히 경험해보고 싶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하철도 타보고 다른 종류의 대중교통도 이용해보면서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이해해보자고 했어요. 안나는 특히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 버스에서 본 실시간 정보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것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네덜란드에서도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친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마리는 독일로 돌아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의 경험을 꼭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독일의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에 관여하는 동료들에게는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2시 반이 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흥분 상태였다고 할까요?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쉽게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안나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말했습니다. 이 경험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야겠어. 네덜란드 친구들이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안나는 자율주행 버스 내부 사진과 함께 서울 밤거리에서 찍은 영상을 올렸어요. 새벽 1시에 서울 여성들이 혼자 안전하게 걸어다니고 자율주행 버스가 완벽하게 운행되고 있어. 암스테르담에서는 자정 이후에 불가능한 일이야. 한국은 정말 다른 차원이야. 라는 글과 함께 말이죠. 마리도 따라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했습니다. 베를린 대중교통에 늘 불만이었던 독일 사람으로서 한국이 내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았어. 자정의 무인 버스, 실시간 정확한 정보, 그리고 여성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해. 그런데 몇 시간 후 이들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댓글과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었거든요. 정말이야? 가짜 아니지?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했다고? 독일보다 낫다는 게 말이 돼? 우리도 한국 가봐야겠다. 특히 마리의 포스팅은 독일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평소 독일 시스템을 자랑하던 그녀가 한국을 극찬하자 현지 언론에서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왔어요. 안나의 게시물도 네덜란드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암스테르담 시의회 의원 중 한 명이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도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단순한 경험담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우수한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잠이 깊게 오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에 자율주행 버스의 모습과 서울 밤거리의 풍경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특히 마리는 밤새 뒤척였다고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무너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어젯밤 이야기를 다시 나누었습니다. 낮에 보니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마리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늘 자랑하던 베를린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베를린에서는 버스가 10분 늦는 것쯤은 일상이고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버스를 타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어요. 특히 자율주행이라는 첨단 기술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안나도 비슷한 감정을 표현했어요. 네덜란드에서도 자전거 문화와 대중교통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는데 한국의 통합된 교통 시스템을 보니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까지 안전하게 운행되는 시스템은 정말 부러웠다고 덧붙였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교류 업무를 하면서 항상 독일의 선진 시스템을 소개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제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설계 철학에서는 독일이 한국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식을 마친 후 우리는 오늘 일정을 새롭게 짜기로 했어요. 원래는 관광명소 위주로 돌아볼 예정이었지만 어젯밤 경험 이후 한국의 일상적인 시스템들을 더 깊이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보고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역사가 정말 깨끗했거든요.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벽면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지하철역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베를린의 지하철역은 낙서가 많고 냄새도 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서울 지하철역은 마치 쇼핑몰 같았습니다. 마리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독일에서는 지하철역 화장실 이용하는 것조차 꺼려지는데 한국 지하철역 화장실은 호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니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심지어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렸습니다. 독일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면 거의 전쟁터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런 혼란스러움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며 공간을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도 놀라웠어요. 좌석은 푹신했고 에어컨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독일 지하철은 덜컹거리는 소리가 심해서 대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한국 지하철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안나가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노선도를 확인하면서 감탄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동차 위치가 표시되고 환승 정보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네덜란드에서도 이런 앱이 있지만 정확도나 사용자 편의성 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고 했어요. 여러 역을 거쳐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 공간이 거대한 쇼핑몰처럼 조성되어 있었거든요. 식당, 카페, 상점들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지하철역이 단순히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공간일 뿐인데 한국에서는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마리가 혀를 내둘렀어요. 독일에서 지하 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한국은 이미 그것을 완벽하게 실현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답하지 않고 쾌적하다는 점이 놀라웠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하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회사원들이 점심시간에 간단히 식사하고 학생들이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쇼핑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러웠어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점심으로 지하상가의 한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는데 맛도 훌륭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어요. 독일에서 이 정도 품질의 식사를 하려면 훨씬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 거예요. 한국의 외식 문화와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마리가 진심 어린 말을 했어요.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자신의 세계관을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독일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 오만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오후에 우리는 홍대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어젯밤 자율주행 버스를 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셈이었어요. 낮에 보는 홍대는 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거리마다 독특한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홍대 입구역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일반 시내버스도 타보고 싶었어요.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몇 분 몇 초까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버스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차량이 정말 깨끗했어요. 독일 버스들과는 확실히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내부도 현대적이었고 에어컨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무엇보다 승객들이 모두 질서정연하게 탑승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에서는 버스 기사와 승객 간의 갈등이 종종 발생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공공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결국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버스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강변에서 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정말 웅장했어요. 강 양쪽으로 펼쳐진 고층 빌딩들과 깔끔하게 정비된 강변 시설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강변 도시들과는 확실히 다른 스케일이었어요. 안나가 한강변을 걸으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큰 강이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면서도 전혀 더럽지 않다는 점이 놀라웠다고 했어요. 암스테르담의 운하들도 아름답지만 한강의 웅장함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우리는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명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면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환승 시스템도 정말 편리했습니다. 하나의 교통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고 환승 시에는 추가 요금도 거의 들지 않았어요. 명동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마리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변화가 정말 놀라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독일의 우월성을 강조하던 그녀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꼭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대중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친구들에게는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볼 것을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안나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스마트시티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특히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설계 철학은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저 역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국제교류 업무를 하면서 항상 독일의 장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우수한 시스템들을 독일에 소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호학습과 발전이야말로 진정한 국제교류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의 밤거리를 경험했습니다.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거리는 안전하고 활기찼어요.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다니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 마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틀 동안 경험한 것들이 자신의 인생관까지 바꿔놓았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안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한다고 했습니다. 유럽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어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상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반성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앉아서 내일 일정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워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시스템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마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자신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독일로 돌아가면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하고 기회가 되면 다시 와서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내일 오후 비행기로 독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우리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홍대로 나갔습니다. 처음 자율주행 버스를 탔던 그 장소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싶었어요. 홍대 거리를 걸으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리의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지고 있던 편견과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겸손함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늘 자랑하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일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자율주행 기술, 실시간 정보 제공, 시민 안전 시스템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안나도 비슷한 감정을 표현했어요. 네덜란드에서 자전거 문화와 친환경 교통을 자랑해왔는데 한국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보니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시스템 설계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인정했어요. 저는 국제교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의 우수성만 강조하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발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더 겸손한 자세로 상호학습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한 번 더 타보기로 했어요. 첫날 밤 그 충격적인 경험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우수성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활용하는 철학과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 시스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율주행 버스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첫날 밤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탑승했습니다. 이제는 놀라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어요.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한국 사회와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며 질서를 지키는 시민들에게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버스 안에서 마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할 일이 한국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국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어요.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덜란드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시스템들을 소개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했어요. 특히 스마트시티 구축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사례를 꼭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 독일에서의 업무 방향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독일의 장점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데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한국의 우수한 시스템들을 독일에 소개하고 상호 학습의 기회를 만드는 데 더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국제교류는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버스에서 내려 마지막으로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관광객의 시선이 아니라 이 사회 시스템의 우수성을 깊이 이해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사회적 배려심까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배움이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마지막 지하철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모두 느끼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앞으로 더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마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겸손함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나 문화가 최고라는 편견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배울 점을 찾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런 겸손함을 가르쳐준 최고의 선생님이었다고 덧붙였어요. 우리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의미 깊게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독일로 돌아가지만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과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아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